오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딥레포까지 배웠죠. 딥레포까지. 예. 오늘은 자격 심사를 배울 내용입니다. 자격 심사는 고백하는 법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수업 한번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쭉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매력 어필을 하고 편안함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레포죠? 레포를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고백하는 행동이죠. 이걸 갖다가 자격심사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냐? 왜 하냐?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일방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과의 가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치 밸런스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죠? 이제 가치 밸런스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자격 심사를 해줍니다. 예, 그래야지 상대방도 내가 이 남자랑 혹은 이 여자랑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납득할 만한 생각이 그 타당한 명분이 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고백 단계에서 자격 심사라는 걸 해줍니다. 자, 이 자격 심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총 4가지, 3가지군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첫 번째, 지금까지의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레포도 쌓고 매력 어필도 보여줬었죠.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 심사를 했는데 이 상대방이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여태까지 잘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 통과를 못 한다라는 건 내가 매력 어필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은 레포 형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는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노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자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격 심사를 하는데 자격 심사는 좀 체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총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강도의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뭘 원하는 나의 기준을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는 요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도 내가 요리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물어보겠죠. 너 혹시 너 요리 잘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요리 잘하냐고. 그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뭐 나에게 노력을 하고 싶다면 요리 잘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리 잘해.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그래. 너 요리 잘해? 그러면은 우리 나중에 우리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너 뭐 나 도시락 같은 거 싸올 수 있어? 나 유원지 가서 여자친구가 싸준 도시락 같은 거 먹고 같이 뭐 잔디밭에서 누워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 도시락 잘 못 싸는데 노력해 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김밥 천국에서 사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무튼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업그레이드된 강도로 물어보게 되겠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강도로 "야 그러면은 너 혹시 나중에 혹시 내가 지금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 가 가지고 가끔씩 아침 주말에도 좋으니까 뭐 아침밥이나 이런 거 우리 같이 챙겨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뭐 그런 것들 한번 아니 맨날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해 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예.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이제 3 단계가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 3 단계까지 모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 단계까지만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라고 봅니다. 예. 사귀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귀자라는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단계까지만 통과를 하셔도요. 어 사귀어도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우리 사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보통 상대방에게 자꾸 선택지를 나눠 주게 되면 상대방이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도록 "사귀자."라는 얘기, 오늘부터 1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긴 내버려 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나는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 뭐 말없으면 "나 이제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러고서는 다음 날부터 사귀는 걸로 그냥 가시면 돼요. 예.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해 드렸지만 사귄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보였던 행동 태도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시는데 사귀게 되면 자기가 무조건 여태까지 제가 시켜 드렸던 그 프레임 유지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전화해 가지고 "나 좋아?" 나 좋아해?" 막 이런 걸로 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어지시는 거예요. 예. 프레임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헤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내가 이 여자를 사귀기로 한 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사귀기로 한 거지. 이 모습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갑자기 사귀고 나니까 "나 이제 너한테 맨날 전화한다." 그래 가지고 맨날 전화하고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가 이게 장난을 치는 거면 우리 성우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게 장난을 치는 거였으면은 참 좋겠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어리광을 부리고 떼를 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자분들은 뭐 그렇다 쳐도 남자분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자격 심사를 다 배우신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데이트 전략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데이트 전략 1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번. 우리가 만날 약속을 정하실 때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반드시 리드를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날짜나 장소가 괜찮은지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이날 아니면 안 된다고 떼를 쓰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 드렸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리드를 할 때는요. 상대방을 의견을 개무시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 상대방 이게 잘못 배우신 분들은요. 마치 자기가 히틀러가 돼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절대 본인이 히틀러가 되시면 안 됩니다. 리드력이 강한 남자는 히틀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반드시 리드하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 너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 혹시 가고 싶은 데 있어?"
너 뭐 잘 아는 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걔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를 하면 거기 가요. 근데 보통 대부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해요. 모른다고 하거나. 그래 가지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아 내가 잘 받은 데 있는데 그쪽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리드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내가 꼭 거기를 끌고 가기 "야 무조건 거기 가야 돼." 안 된다고 떼를 쓰거나 날짜 장소가 괜찮지 "아 근데 날짜나 장소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리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요. 가겠다고 하면 가기로 한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니까 의심해서 몇 번씩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선택권을 갖게 돼요 자꾸. 자기가 자기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줄 알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언제 만나고 싶은지 상대방에겐 묻지 말자. 선택의 여지와 모호성이 많아지면 바람을 맞히거나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저번에도 상담해 드리면서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그죠? 선택의 여지 상대방에게 자꾸 "우리 언제 만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들 있죠. "언제 만날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인간은요. 선택의 여지와 모호성이 많아지게 되면요. 바람을 맞힐 변명의 기회를 주게 돼요. 예 진짜. 그래서 이런 선택의 여지를 많이 늘려주는 걸 금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는 모두가 놀러 가는 주말이 아니라 주중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보통 주중으로 잡아도 되고 주말로 잡아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써 놨냐면요. 남자분들은 꼭 주말에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꼭 주말에 잡으려고 해 가지고 그래요. 예. 네 번째까지만 얘기를 해 볼게요. 네 번째. 데이트는 커피 마시거나 술 한 잔 혹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데이트를 피하자. 그러니깐 일반적인 남자들은 계속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깐 맨날 옛날에 CF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게 계속 이것만 바뀌는 거지 딴 게 안 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 데이트를 잘 몰랐을 때는요. 맨날 영화만 보고 맨날 이 세 가지만 반복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얘기했지만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이 뭘 원하는 게 있어야지. 본인이 호스트예요.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고 본인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원하는 걸 갖다가 해야지 꼬셔지기도 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꼬셔지기도 하는 거죠. 음? 고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트를 피해라라는 얘기는요. 무조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더라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난 여자 만나면 이렇게 무조건 뭐 분위기 좋은 데 데리고 가다가 이게 연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냥 여자 분위기 좋은 데 데리고 가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또 그래 가지고 막 어떤 남자들은 어떤 일도 하는지 알아요? 맨날 노가다 해 가지고요. 돈 막 어렵게 벌어 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호텔 예약해 가지고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 가지고 거기서 밥 한 번 먹어요.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죠? 예 그런 남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남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